안녕하세요. 1학년 수학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원의 방정식 한번 복습하고요.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 풀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복습을 좀 해볼까요? 지난 시간에 원의 방정식 배웠습니다. 그래서 원은 한 점으로부터 거리가 일정한 점들의 모임이었어요. 그래서 거리가 일정한 점들을 원으로 그려보면 이 원위의 점을 x, y로 두었을 때 이 중심 a, b에서 이 점까지의 거리가 항상 r로 일정했습니다. 그래서 c에서 p까지의 거리가 r인 점들 p, x, y의 모임이었고요. 그걸 식으로 쓰면 CP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이죠. 그것이 R이다. 그리고 그것을 양변을 제곱했을 때 여기 보이는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이 만들어졌었죠. 그래서 보면 X와 X, Y와 A, B까지의 거리 제곱은요. X 빼기 A의 제곱 플러스 Y 빼기 B의 제곱은 반지름 R 제곱이다. 이렇게 쓰는 것이 표준형이었고요. 표준형의 특징은 중심과 반지름을 한눈에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을 배웠고 이것을 쭉 전개했을 때, 쭉 전개해보면요. 표준형을 전개했을 때 살아남는 식 x제곱과 y제곱이 살아있고요. x와 y는 경우에 따라 0으로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x제곱과 y제곱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x와 y에 관한 1차식이 있을 수 있고요. 상수항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의 방정식을 쭉 나열해서 이렇게 정리한 이런 식을 우리는 일반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은 보면 x제곱, y제곱이 꼭 있어야 되고요. x, y에 관한 1차식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여기서 필요한 건 일반형으로 만들어진 이 식을요. 표준형으로 다시 바꾸어서 중심과 중심과 반지름을 알 수 있는 모양으로 여러분 고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심과 반지름을 알 수 있는 모양으로 이렇게 고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이거 연습하셨을 거라고 믿고요. 이번에는 축에 평행한 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프린트 뒷면을 봐주세요. 지난 시간 프린트 뒷면에 있습니다. 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입니다. 생각을 넓히는 수학. X축 또는 Y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 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입니다. 여기에 별표 표시 좀 해놓으시고요. 우리 활용해서 많이 써먹는데요. 축에 접하는 원입니다. 제목, 축에 접하는 원의 특징을 보시면 이것을 중심의 좌표와 반지름으로 엮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배웠던 원의 특징에서요. 원의 한 점과 만날 때 우리가 접한다 라고 불렀고 이 접하는 점을 접점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건 접선이라고 쓰죠. 이때 점으로 이렇게 내리게 되면 항상 수직이 된다는 사실을 사용해서 축이라 함은 X축이나 Y축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X축에 접할 때 Y축에 접할 때 또는 둘 다 접할 때 이렇게 세 가지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X축에 접하는 원입니다. X축에 접하는 원의 특징은 보세요. X축에 접하고 있기 때문에 접점까지 이렇게 선분을 내려보면요. 수선을 그을 수 있겠죠. 수직이죠. 그랬을 때 여러분이 주목할 건 중심의 좌표랑 반지름과의 연결성을 보라고 했어요. 중심의 좌표와 반지름과의 이 관계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여기에서 보니까요. X축에 접하면서 반지름이 자동으로 이 길이가 반지름이 되죠. 세로 길이, 높이니까 반지름이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중심의 Y좌표인 2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심의 Y좌표가 반지름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럼 만약에 X축에 접하는데요. 이렇게 X축 아래에서 이렇게 접하고 있다면 이때는 이 중심의 무슨 좌표? 중심의 Y좌표인데 정확히 보면 Y좌표가 음수죠. 이 경우는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Y좌표가 음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반지름의 길은 양수잖아요. 무엇을 씌워준다? 절대값을 씌워서 이야기를 한다는 뜻입니다. 어쨌든 중심에 Y좌표랑 관련이 있다 이 정도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Y축에 접할 때는요. Y축에 접하는 원입니다. Y축에 접하면 또 중심의 좌표 중에서 여기서 접점에 이렇게 수선을 하나 그리면 여기가 수직이죠.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이 길이가 반지름이 될 건데 이 길이가 누구랑 똑같아요? 중심의 X좌표의 무엇입니까? 이번에는 왼쪽에 있으니까 길이가 마이너스 2일 수는 없지만 왼쪽으로 두 칸이니까 길이는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인 플러스 2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Y축에 접할 때는 중심의 X좌표가 반지름과 같을 수도 있고요. 부호가 다를 때, 음수일 때는 여기에 무엇을 씌워주면 되겠어요? 절대값을 씌워주면 됩니다.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은 확인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쪽에 있으면 이때는 중심의 X좌표가 바로 반지름이 되겠죠. 플러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심의 X좌표를 참고해서 반지름을 써줄 수 있다라는 거. 그럼 세 번째, 이번에는 X축과 Y축에 모두 접합니다. X축, Y축에 모두 접할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보시다시피 X축과 Y축을 모두 접하면요. 여기에 보시면 반지름이 모두 다 얼마가 된다? 2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심의 좌표도 뭘로 쓸 수 있어요? R, R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X축과 Y축에 모두 접할 때는 경우가 좀 여러 가지예요. 아까는 두 가지 경우씩이었죠. 아까는 위에서 접할 때, 아래에서 접할 때, 그다음 Y축에 접할 때는 오른쪽에 접할 때, 왼쪽에 접할 때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데 Y축과 X축 모두 접할 때는요. 반지름을 가지고 중심의 좌표를 모두 쓸 수 있습니다. 반지름으로 중심의 좌표를 모두 다 표현할 수 있는데 크게 경우가 여러 가지죠. 오른쪽 위에 있을 때, 즉 중심이 1사분면에 있을 때는 중심을 R, R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이 경우는 R, R이라고 중심을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2사분면에 있을 때 중심은 어떻게 쓸 수 있겠어요? 똑같이 길이는 R들인데 좌표 자체는 마이너스 R, R 이렇게 쓸 수 있겠죠. 3, 4분면에서는요, 여러분, 이거 중심 어떻게 쓰면 돼요? 둘 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 이렇게 쓸 수 있겠죠. 4, 4분면에서는요, 이번에는 어떻게 돼요? R, 마이너스 R 이렇게 되겠나요? 그러니까 R, 마이너스 R 이런 식으로 네 가지로 쓸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은 그때그때 문제 상황에 다르기 때문에 축에 접하는 원은 결국 중심의 좌표와 반지름 사이의 관계를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때 반지름의 길이는 양수이기 때문에 중심의 X좌표 또는 Y좌표의 절대값을 가지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심의 X좌표 또는 Y좌표 아니면 둘 다 이것의 절대값들이 반지름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시면 문제에 참고할 수 있겠습니다. 이따 스스로 확인하기 위해서도 문제로 살펴볼게요. 원의 방정식 스스로 확인하기입니다. 1번 문제, 우리 간단히 공식을 적어볼까요? 중심이 A, B이고 반지름이 R인 원의 방정식 어떻게 쓸 수 있어요? 표준형으로 쓰겠습니다. X 빼기 A제곱, X끼리 뺀 것 제곱, 그 다음 Y 빼기 B제곱은 R제곱이다. 이렇게 해서 표준형을 잘 썼고요. 그러면 이때 중심이 원점이면 중심에 0,0을 대입해주면 되겠죠. A와 B에 모두 00을 대입했을 때 Y제곱,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다. 이렇게 더 간단해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실제 원의 방정식을 구해봅니다. 중심이 원점이었어요. 0,0이 중심이고 반지름이 7인 원. 어떻게 되게요? x 빼기 제곱. x 빼기 0의 제곱. y 빼기 0의 제곱은 7의 제곱. 49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이번엔 중심은 나왔는데 반지름이 안 나왔죠. 그럼 반지름을 r로 두고 식을 세워보겠습니다. x끼리 빼서 x 플러스 1의 제곱. y끼리 빼서 y 빼기 5의 제곱은 r제곱이다 라고 식 세우는데 지나는 점이 나왔어요. 여러분 지나는 점은 어떻게 된다? 대입할 수 있죠. 그래서 x에다 3,1을 x에는 3, y에는 2를 대입해서 식을 다시 써보면 x에 3을 넣겠습니다. x에 3 넣으면 3 플러스 1의 제곱 16이죠. 그 다음 2 빼기 5의 제곱은 9입니다. 그것이 r제곱인 거였어요. r제곱은 다시 계산해보니 결국 25가 나왔네요. 그래서 r제곱만 얼마로 대체해주면 25로 대체해주면 원의 방정식 완성입니다. 그럼 3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이 원의 방정식을 보고 중심 좌표와 반지름을 찾아내는 문제예요. 이건 표준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바로 찾아낼 수 있겠죠. 반대로 한번 읽어봅시다. 이게 0되는 x값 얼마죠? x와 2를 뺐으니까 중심은 2, 여기 중심의 좌표 얼마로? 마이너스 3으로 읽어주면 되겠죠. 중심은 2,3이고 반지름은 루트 이게 64가 얼마인가요? 8의 제곱인가요? 루트 64, 즉 8이 되겠네요. 두 번째, 이거 원의 방정식이 무슨 형입니까? 일반형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형으로 표현된 걸 반드시 무엇으로 바꿀 수 있어야 돼요? 표준형으로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표준형을 이용해서 중심과 반지름을 찾아내는 거 이거 반드시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완전제곱식 이미 연습하셨으니까 조금만 더 노력하셔서 연습할 수 있길 바라며 가보겠습니다. x에 대한 완전제곱식 x제곱 플러스 8x에다가 반의 제곱인 16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없는 16을 갖다 더해줬어요. 그 다음 y제곱 마이너스 10y예요. 그럼 반의 제곱인 얼마가 필요하죠? 25죠. 25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25와 16을 좌변에 더해줬으니 우변에는 여기 상수를 넘겨놓고 시작하겠습니다. 5가 넘어가서 마이너스 5고요. 여기에 필요한 16과 25를 더했던 겁니다. 좌변에 16, 25를 더했으니 우변에도 똑같이 16, 25를 더하면 같은 식이 될 것이고 이걸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x 플러스 4의 제곱 그리고 y 마이너스 5의 제곱은 이 부분 계산할까요? 마이너스 5, 25 먼저 계산하면 20에다 16 더해서 36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중심 찾을 수 있죠? 중심은 얼마가 되고요? 마이너스 4,5라고 말해줄 수 있죠? 반지름은 36이 누구의 제곱이니까? 6의 제곱이니까 반지름은 얼마다? 6이다 라고 해서 중심과 반지름을 찾아보았습니다. 계속해서 4번 원의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인데요. 원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중심과 반지름을 알면 되죠. 그런데 중심을 알려주는 대신 중심이 같은 원 하나를 알려줬네요. 이 원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먼저 찾아내고요. 중심을 먼저 찾아내고요. 그 다음 이걸 찾아냈다면 1,5를 지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지나는 점은 뭐하면 대입하면 뭔가를 이용할 수 있겠네요. 그럼 두 가지 사용해서 문제를 먼저 풀어보면요. 첫 번째 1번에서 이 원의 방정식의 모습을 표준형으로 고쳐보겠습니다. x제곱 플러스 6x예요. 그럼 반의 제곱인 9가 필요하겠죠. 그 다음 y제곱 마이너스 2y예요. 반의 제곱인 1이 필요할 겁니다. 그럼 9와 1은 없는데 우리가 필요해서 더해줬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1은요 어떻게 할까요? 넘겨서 마이너스 1로 두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해서 더했던 두 개의 9와 1을 더해줍니다. 그랬더니 여기 계산 여기는 x 플러스 3의 제곱이고요. 오른쪽 y 마이너스 1의 제곱입니다. 오른쪽은 3이 되겠네요. 우변은.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건 중심의 y좌표였어요. 그러니까 결국 중심은 얼마가 된다는 거? 마이너스 3,1이 된다는 걸 찾아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찾아낼 건요.
반지름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반지름을 찾기로 하겠습니다. 반지름을 R이라고 두면 중심은 이미 나왔기 때문에 중심이 마이너스 3,1이고 반지름이 R인 원의 방정식을 다시 써보면요. x 플러스 3의 제곱 그 다음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반지름 r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네요. 이때 1,5를 지나니까 저 식에다 1,5를 뭐 할 수 있어요? 대입할 수 있죠. 이 원의 방정식에 1,5를 대입한다면 1 넣을까요? 1 플러스 3, 4의 제곱이니까 16과 또 5 빼기 1의 제곱 16이네요. 16이 r제곱입니다. 즉 r제곱의 값이 바로 얼마가 나올 것이다? 32가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원의 방정식 완성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r제곱 값만 얼마로 바꿔 놓으면 32로 바꿔 놓은다면 이 원의 방정식은 되겠습니다. 다음 5번 문제입니다. 원의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는 맞는데요. 조건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이번에는요. 중심과 반지름을 구해야 되는 상황에서 중심이 y는 2x 플러스 4 위에 있다라는 걸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중심이 이 위에 있다라는 거 사용할 것이고 그 다음 이게 1번이에요. 2번 X축, Y축에 동시에 접합니다. 축에 접하는 원의 특징을 사용해서 이 원의 방정식을 모두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때 또 하나 모두란 말은 몇 개 있을 수 있다? 여러 개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적어도 2개 이상이 되겠죠. 2개 이상일 때 모두라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 여러 개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우리 문제를 처음 풀어 가보겠습니다. 원의 방정식은 우리가 중심과 반지름을 알아야 되는데 그 중심에서요. 그 중심의 좌표를 A, B로 두고 일단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중심을 A, B로 둔다고 하면 중심이 이 위에 있다. 중심 이것이 y는 2x 플러스 4 위에 있다라는 사실에서 우리 알 수 있는 사실 xy 좌표에다가 a, b를 대입할 수 있죠. y에는 b를 넣고요. x에는 a를 넣어서 b는 2 플러스 4이다. 이걸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이 이 직선 위에 있다라는 걸로 이 식은 모두 다 사용을 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번에는 축에 평행한 직선을 사용해야 합니다. 축에 평행한데 x축과 y축에 모두 평행하게 되죠. x축과 y축에 모두 평행하다라는 건 그림으로 그려보면 오늘 했죠. 시작할 때 몇 가지를 그릴 수 있다? 하나, 둘, 셋, 넷. 4개의 사분면에 각각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원래는 맥시멈 몇 개까지 있을 수 있어요? 4개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심이 어쨌든 2x 플러스 4 위에 있다고 했으니까 2x 플러스 4를 대충 한번 찍어볼까요? 2x 플러스 4를 대충 한번 찍어본다면 중심이 여기 위에 있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다시 보면 중심이 어디에 있거나 중심이 여기 위에 있으면서 모두에 접하는 원을 찾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축에 X축, Y축에 모두 평행할 때 우리가 봐야 될 건 뭐였어요? 축에 접하는 원이죠. 축에 접하는 원의 특징은 중심의 좌표랑 반지름이 같게 된다는 겁니다. 중심의 X나 Y 좌표가 반지름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보시면 된다고 했는데 X축, Y축에 모두 접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중심의 X좌표, Y좌표가 모두 반지름과 같게 된다는 거예요. 중심의 X좌표와 Y좌표가 모두 다 반지름과 같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부호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다 무엇을 씌웠어요? 절대값을 씌웠어요. 그래서 여기 알 수 있는 사실, 중심의 X좌표, Y좌표는 모두 다 반지름이 될 건데 그때 A와 B의 절대값이 같은 거기 때문에 이걸 좀 풀어보겠습니다. 절대값 A와 절대값 B가 같다라는 건 결국 어떤 이야기입니까? 하나만 풀면 B는 뿔마 A가 된다는 소리죠. 같거나 서로 부호가 반대이거나 이거밖에 없어요. 뭐 A는 뿔마 B 이렇게 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A와 B와 절대값이 즉 중심의 X좌표와 Y좌표의 절대값이 항상 똑같아야 돼요. 그리고 그 절대값이 반지름이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사용해 보면 결국 크게 두 가지가 나올 수 있죠. B는 뿔마 A이기 때문에 이걸 풀어서 말해보면 기억 A가 B랑 같거나 아니면 니은 A는 B와 마이너스 B 이런 관계가 있거나 이런 두 가지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A와 B가 같은 경우로 가볼게요. 그럼 A, B가 같으면요. 여기 보이는 이 빨간색 줄 네모식 있죠. 이 1번 식에다가 B의 A를 대입할까요? B의 A를 넣으면 A는 2A 플러스 4라고 쓸 수 있고요. 넘겨봤을 때 마이너스 A는 4이기 때문에 A는 마이너스 4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A 값이 마이너스 4면 중심의 좌표는 마이너스 4,4라고 쓸 수 있겠어요. 그래서 A 값은 마이너스 4,4가 나왔고요. 아니죠. A 값은 Y좌표가 4가 아니죠. 마이너스 4, B 값이 얼마가 되죠? B값 A와 B랑 똑같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그리고 반지름은 이 둘의 절대값인 4가 될 겁니다. 그럼 원의 방정식도 쓸 수 있겠죠. x 플러스 4의 제곱, 그 다음 y 플러스 4의 제곱은 4의 제곱인 16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원의 방정식 하나를 만들었고요. 두 번째 A가 마이너스 B일 때입니다. 다시 써보면 B가 마이너스 A일 때이니까 저기 보이는 식에다가 저 1번 식에다가 또 B자리에 마이너스 A를 넣겠습니다. B자리에 마이너스 A를 넣어서 또 문제를 풀어보면요. 이거 정리했을 때 마이너스 3A가 4가 될 거고요. A는 마이너스 3분의 4가 될 거예요. 그럼 그러한 A 그리고 B는 A와 부호가 반대인 거죠. 중심의 좌표를 그럼 다시 써봤을 때 중심의 좌표는 마이너스 3분의 4, 부호 반대 플러스 3분의 4 이렇게 되겠습니까? 반지름은 이것의 절대값인 3분의 4가 될 거예요. 그럼 이거 가지고 원의 방정식도 여러분 쓰실 수 있겠네요. x 플러스 3분의 4의 제곱 그리고 y 마이너스 3분의 4의 제곱은 3분의 4 제곱하면 9분의 16인가요? 이렇게 해서 원의 방정식 두 번째 것도 이렇게 써 보았습니다. 그래서 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은요. 중심의 x좌표 또는 y좌표가 반지름과 같게 될 건데 부호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절대값을 씌운 값이 반지름과 같다라고 해서 사용을 하게 될 거예요. 이거 이해를 통해서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6번 문제 볼게요. 둘레가 원 모양인 공원이 있는데 여기에서 분수대를 원점으로 갖다 놨어요. 분수대를 원점을 갖다 놨고요. 이 공원의 둘레를 나타내는 원, 이 공원의 둘레면 여기죠. 이 원의 방정식을 지금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원의 방정식이네요. 쌤이 좀 비껴가도 이해해 주시고 이 원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힌트를 줬어요. 9, 9, 3 세 개의 숫자를 줬으니까요. 이거 가지고 봅시다. 여기가 원점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여러분 중심은 어디 있을 것 같아요? 중심은 여기에서 지금 원점이 여기 가운데 점이 되니까 우리가 이런 걸 우리 현이라고 부르나요? 이런 선분을 현의 중심에서 반드시 올라갔을 때 여기 어딘가에 우리는 원의 중심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중심의 좌표를요. 일단 x좌표가 0인 건 확실하니까 y좌표를 b로 두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중심 0,b라고 놓고 시작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또 우리가 할 일이 있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원 위에 점이 하나 보입니다. 누가 보이나요? 여기 점 보이시나요? 네, 여기 점, 이 점의 좌표를 쓴다면 x축에 있기 때문에 이 점의 좌표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9,0이라고 쓸 수 있겠죠. 이 원은요. 9,0을 지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9,0을 지난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또 하나, 그럼 9는 이때 써먹었는데 여기 보이는 3은 언제 써먹을지 생각해 볼까요? 3은 이 길이에요. 이 길이. 이 길이가 3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얼마예요? 중심의 y좌표인 b가 되겠죠. 그럼 여러분 반지름은 얼마로 쓸 수 있어요? 반지름? 반지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중심에서부터 이 끝까지 이 길이가 바로 반지름이거든요. 반지름 보이십니까? 보였으면 참 다행인데 반지름은 여기랑 이거 더한 거잖아요. 결국 반지름은 얼마가 될까요? 그쵸? 반지름은 바로 b 플러스 3이 반지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중심과 반지름을 모두 다 b로 표현했으니 우리는 원의 방정식을 쓰는 일만 남았네요. 원의 방정식 한번 써보겠습니다. 원의 방정식은요. x 빼기 0의 제곱, x제곱으로 쓸게요. 그 다음 y 빼기 b의 제곱은 반지름 r 자리에 이제 누굴 쓸 수 있어요? b 플러스 3이라는 값을 쓸 수 있죠. 쭉 이렇게 원의 방정식을 한번 써보았고요. 그런데 그 원의 방정식을 9,0이 지난다고 했으니까 x에다가 9를 y에다는 0을 넣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9,0을 대입해서 써보면요. 이 식은 어떻게 되나요? 9의 제곱 81, 그 다음 y에다 0을 넣으니까 b의 제곱이 되겠네요. 그 다음 여기는 b 플러스 3의 제곱입니다. 저기 완전 제곱식 풀어볼까요? 81 플러스 b의 제곱은요. 오른쪽 b제곱 플러스 6b 플러스 9일 거고요. b제곱이 지워지니까 6b를 오른쪽에 있는 6b만 혼자 계산하고요. 9는 이쪽으로 좌변으로 이항합니다. 81 빼기 9는 72이네요. b는 얼마가 될까요? 12가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는 방정식도 당연히 완성할 수 있어요. b 자리에 얼마를 넣어서요. b 자리에 12를 넣어서 방정식도 완성할 수 있고요. 중심의 좌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중심은 몇 콤마 몇이 돼요? 0,12가 되겠죠. 반지름은 얼마입니까? 이 안에 보면 제곱 안에 보면 12 더하기 3인 15가 바로 반지름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원의 방정식은 중심과 반지름을 가지고 구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문제 풀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